에피소드 1. 팔찌. 카페 창가의 겨울빛은 유리 위에 흩어지는 설탕가루처럼 반짝이며 천천히 스며들었다. 커피는 이미 반쯤 식었고 내 혀는 차디찬 금속처럼 입안을 맴도는 냉기를 느꼈다. 미라는 늘 그렇듯 조용히 나의 안부를 물었고 내 남편의 야근 이야기를 걱정하듯 창밖의 풍경을 훑었다. 그러다 그녀의 손목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햇빛이 팔찌를 스치는 순간 나는 그 빛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작년에 남편이 나에게 선물하겠다고 했다가 품절이라며 포기했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다. 질문은 간단했다. 어디서 샀어? 돌아온 대답은 애매했다. 지인 선물. 그 팔찌의 디자인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의심의 실마리를 건드렸다. 금빛은 매끈했고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하나 달려 있었다. 팔찌의 체인은 얇은 실처럼 보였지만 손목 위에서 주름지며 빛을 모았다. 품절 팔찌라는 말이 떠올랐을 때 나는 더 이상 말로 넘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지금은 말보다 확인이 필요했다. 분노는 뒤로 미루고 숫자와 기록으로 진실을 조추려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 옆에 한별의 학원 가방이 기댄 채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별이는 모자란 속마음을 어른의 말로 바꿔놓는 아이였다. 오늘도 무심히 말했다. 오늘 아빠가 이모랑 학원에 데려다 줬다고, 차에서 셋이 과자를 먹었다고. 팔찌의 반짝임과 한별의 말이 한꺼번에 스친다. 품절 팔찌, 우연의 동승, 잦은 야근. 나는 다짐했다. 지금은 말보다 확인, 분노는 뒤로 미루자. 그리고 밤이 깊어갈수록 언제나처럼 증거의 씨앗은 차곡차곡 자라났다. 에피소드 2. 차 안에서의 미래. 다음 날 아침 벽에 붙은 카풀 스케줄표를 훑었다. 월수금은 미라랑 남편, 화목은 나랑 남편. 이상하리 많지 진우의 일정이 정확히 그 사이를 잇고 있었다. 효율적이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목소리를 잠시 빌렸지만 낮에 차 안에서 건강 앱과 차량 주행 기록을 열어보니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동거리 34km, 귀가시간 새벽 2시 20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석은 필요했다. 그는 왜 이렇게 규칙적으로 내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는 걸까? 저녁 식탁에서 물었다. 회식은 어디서 했는지, 누구와 나왔는지. 대답은 짧았고 눈길은 자꾸 벗어났다. 나는 메모 앱을 열어 적었다. 카풀 20분 동승, 새벽 귀가. 지금 필요한 건 목록이었다. 의심은 조용히, 증거는 차곡차곡.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불빛이 얼굴을 스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춤을 췄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은 늘 주인공의 의도를 바꿔놓는다. 오늘도 나는 기록 위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끝은 다름이다. 에피소드 3. 균열의 소리.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차장 CCTV 열람을 요청했다. 사고 사유서 접수 후 가능하다는 규정을 친절히 듣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오후 3시에 다시 갔다. 모니터 속 새벽 2시 13분. 입차하는 번호판이 선명했다. 나는 시간표를 다시 보며 그 순간의 공기가 얼마나 차갑고 또 나를 얼마나 찔렀는지 떠올렸다. 화면에 비친 차의 형태는 익숙했고 번호판의 글자는 내가 알고 있던 차의 주인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규정은 규정일 뿐이었다. 나는 시간표를 손에 쥐고 화면을 내렸다. 규정을 어기고 싶지 않았고 내 마음도 아직 정면 충돌을 원하지 않았다. 점심엔 미라에게 캠핑을 제안했다.
한별이가 별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녀의 표정이 잠깐 굳더니 그 주말은 회사 워크숍으로 근처 리조트에 간다고 했다. 내 머릿속은 빠르게 겹쳐졌다. 기록이 말하는 건 진실일 수 있지만 해석은 다르게 흐를 수 있다. 밤마다 기록이 내 대신 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쪽을 택했다. 한별의 그림일기를 보며 마음이 놓이려 할 때마다 또 다른 칸에 새로운 의심이 그림자로 도착했다. 오늘도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에피소드 4. 오늘부터는 혼자가 아니다. 숨이 막히던 날, 나는 데이팅 앱을 깔았다. 기혼이라고 적어도 메시지는 쏟아졌다. 그 중에 대화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정우. 그도 결혼한 사람이었다. 이상하게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화면 너머의 미세한 목소리의 떨림이 내 안의 긴장을 녹여주는 듯했다. 우리는 만나 앉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가끔 말 대신 옆에 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의 말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선을 긋고 싶으면 지금 말하라길래 나는 오늘만큼은 선을 긋지 않겠다고 했다. 내일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선택이라기보다 임시방편 같은 숨구멍이 하나 생겼다. 밤은 덜 차가웠다. 도시에 남은 여백은 작고도 소중했다. 그러나 그 여백의 끝에는 또 다른 물음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이란 이름 아래 내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게 했다. 에피소드 5. 낮과 밤. 낮에는 엄마와 프리랜서, 밤에는 그와의 맞바람. 두 개의 일상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점심엔 작은 전시관을 같이 걸었다. 그림과 조명, 관람객의 발걸음 소리가 서로의 균형을 시험하는 음악처럼 흘렀다. 이게 복수인지 도피인지 묻는 정호에게 나는 그냥 숨통이 트일 뿐이라고 답했다. 서두르지 말자고, 확인할 것부터 확인하자고.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두었다. 한별의 그림일기도 흐릿한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엄마는 웃는데 눈은 울어요. 아이의 그림일기를 보며 나는 말없는 약속을 다져갔다.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아이를 지키려면 이긴다는 상상조차 잠시 접어둬야 했다. 밤에는 한별의 그림일기를 받았다. 이 아이의 소망은 늘 같은 구절이었다. 우리는 균형이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어딘가에서 균형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 곧 문서의 필요성을 더 또렷이 만들어냈다. 에피소드 6. 이임장. 어느 밤 휴대폰 푸시 알림이 떴다. 간편 청구 접수 완료. 내가 청구한 적이 없는데. 앱을 열자 청구 대리인 이름이 보였다. 양미라.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PDF, 그리고 진우의 전자서명. 날짜는 한 달 전, 내가 출장 갔던 주간.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하니 응급실 내원 기록과 함께 보호자 대리 입력에 동거 체크가 되어 있다고 했다. 병원의 기록은 외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품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떠도는 중 그게 너였구나, 양미라. 증거가 문서에 남는다는 사실이 주는 차가운 쾌감과 함께 나는 이 위임장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새삼 느꼈다. 아플 때 곁에 선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자리에 내 친구의 이름이 있었다. 에피소드 7. 경계에서 동맹으로. 학교 앞에서 한 여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라는 사람 아내입니다. 혹시 잠깐 얘기 가능할까요? 남편의 폰에 그쪽 번호가 숫자구로 저장되어 있고 새벽 2시 통화 기록이 찍혀 있어요.
우리는 카페로 들어가 마주 앉았고 나는 먼저 사과했다. 상처에서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정오에 고쳐지지 않는 바람기를 상대해왔다는 그녀의 속마음이 서로의 불완전함 앞에서 조금은 투명해졌다. 전영의 가방에서 카드사 사용 내역과 호텔 결제 승인 취소 로그가 나왔다. 예약 이름은 바뀌어도 번호판은 바뀌지 않았다. 그녀는 주차 기록에서 그녀의 남편 차가 함께 찍힌 시각들을 보여줬다. 나는 내 남편의 단지 출입 기록과 병원 보호자 등록 기록을 꺼내놓았다. 우리는 서로의 구멍을 메우기로 했다. 아이들의 루틴은 건드리지 않을 것. 재산 이동은 내용 증명으로 선제 차단할 것. 증거는 감정이 아닌 문서로 모을 것. 대면은 스피커폰으로 교차 확인할 것. 복수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등. 우리는 어찌 보면 적이었지만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제는 서로의 과거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지키려는 의지로 바뀌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에피소드 8. 맞불 작전 개시. 폭로가 목적은 아니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방어, 그리고 필요할 때를 위한 도화선. 나는 아파트 출입카드 로그를 정식 요청하고 관리소장과의 면담을 녹취했다. 진우의 간편 청구 위임장은 원본을 내려받아 타임스탬프를 보존했다. 선영은 카드사에서 호텔 결제 원장을 발급받고 주차관리실 진술서와 발레 파킹 근무일지를 모았다. 정우의 차량 블랙박스도 백업했다. 밤에 두 남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금 이동은 사전상의 후에만, 위임장은 철회 요청을 넣었다고. 선영은 정우에게 상담 동행을 요구하고 변명 대신 계획을 가져오라고 했다. 폭로 대신 통제. 두 남자의 자유를 줄이고 우리 편의 증거를 늘리는 밤이었다. 다음 수순은 정해져 있었다. 스피커폰 서로 앞에서. 거짓말은 기록에서 무너뜨릴 것이다. 에피소드 9. 스피커폰. 규칙은 간단했다. 서로의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녹음을 고지하고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녹음한다고. 모두 동의했다. 나는 물었다. 지난달 목요일 밤 10시 40분부터 새벽 1시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회사 회의실이라는 대답이 나오자 선영이 호텔 결제 로그와 주차 대조표의 시간을 불러줬다. 나는 다시 물었다. 응급실 내원 당시 보호자 대리 입력에 왜 동거 체크였는지. 답은 흐릿했다. 선영은 정호의 빈 타임라인과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음을 들이밀었다. 진실은 종이에 남겨진 날짜와 서명의 힘이었다. 정호는 숨을 내쉬며 사실을 인정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팔찌를 언급했다. 그 디자인을 언제, 누구에게 받았는지. 침묵 끝에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통화는 한마디로 끊겼다. 우린 사랑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내 마음 한쪽은 여전히 떨렸지만 다른 한쪽은 굳어갔다. 그게 사랑이라면 책임도 져야지. 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잠시 내려놓고 다음 단계는 문서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거짓말은 통화 기록에서 무너졌고 이제 남은 것은 종이와 서명, 그리고 날짜였다. 에피소드 10. 합의와 조건.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선택지는 세 가지라 했다. 이혼, 별거 재산 분리 행동 각서, 관계 재정비 각서. 아이의 안정을 이유로 두 번째를 택했다. 조용하고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목소리는 한결같이 단단했다. 조항을 하나씩 읽고 합의했다.
아파트 지분 50%를 30일 이내에 이전. 지연 씨 하루당 배상. 주양육자는 나 면접 교섭은 요일과 시간, 공휴일과 명절 분할까지. 양육비는 매월 1일 자동이체. 지연 씨 가산. 외부 이성과 사실혼 유사 행위 금지. 위반 시 위약과 조항 재검토. 회사 병원 기밀 외부 공유 금지. 이미 발생한 것은 즉시 회수. 모든 대리 위임은 즉시 철회. 제3자 신규 위임 금지. 그 사이 어머니가 잠깐 들이닥쳤다. 가정사가 왜 계약서로 가느냐? 하지만 나는 조용히 답했다. 오늘은 책임을 쓰는 날이라고. 사랑의 말은 지워져도 책임의 글자는 남는다. 합의서는 우리를 겁주는 종이가 아니라 살아남는 법이었다. 검은 잉크의 냄새가 책상 위를 감싸고 서명이 서로의 경계를 긋는 듯했다. 서류의 종이 울음은 점점 잦아졌고 그 안에 적힌 숫자와 날짜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갔다. 에피소드 11. 아이의 자리. 공개 수업 날, 네 사람 모두 교실 뒤에 앉아 있었다. 한별이 칠판 앞에 서서 말했다. 우리 집엔 약속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기.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교실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고 어른들의 표정을 천천히 흔들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교 앞 벤치에서 우리는 휴대폰 캘린더를 열었다. 한별 루틴이라는 공동 캘린더를 만들고 등하원 담당, 숙제 점검, 학원 치료, 식단약, 취침 시간, 비상 연락까지 항목을 정리했다. 공휴일은 홀짝 라벨로, 픽업 지연 10분이면 즉시 통보. 이 모든 규칙은 아이의 안전과 안정된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우리는 다정해서가 아니라 덜 다치려고 규칙을 정했다. 한별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엄마 오늘 라면 먹어도 돼? 숙제를 먼저 하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우리에게도 작은 빛이 되었다. 어른들도 여느 때처럼 바쁘고 지쳐있지만 아이의 자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의 숙제였다. 한별은 반짝이는 눈으로 교실의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규칙이 아이의 안정을 지키는지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고 그 웃음 속에 있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이의 자리,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었다. 에피소드 12점 각서. 마지막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서명했다. 아이와 생계를 우선한다. 상호 책임을 전제한다. 서명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핵심 문구를 낭독하고 펜을 들었다. 괜찮지 않지만 필요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나중에 한별 앞에서 하자고 했다. 옆 테이블에선 정우와 선영도 각자 숙제를 시작했다. 상담, 시간, 그리고 문서. 해질녘, 집 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팔찌와 미안해. 돌려줄게. 라는 메모 한 장. 나는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고 한별과 부엌으로 갔다. 라면 물이 끓는 소리가 났다. 기록은 지워질 수 있어도 오늘의 약속은 남는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해도 최소한 규칙은 믿기로 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내일의 평온을 만든다. 사랑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책임은 틀리면 안 된다. 그 문장만은 내 서명과 함께 오래 남길 것이다. 팔찌의 금빛은 여전히 가느다랗게 빛났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단지 반가움의 기억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우리는 아이의 웃음이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도록 서로의 삶을 정교한 규칙 속에 나눠 담아두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글은 내일의 평온을 약속하는 가장 작은 서약이었다.